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라 사지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지풀이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성기 이루옵소서. 오늘도 소승이 을목일간이 남편복 있는 사주, 남편복 없는 사주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본인의 사주에 남편복, 자식복, 재물복, 직업복이 궁금하신 분께 명쾌한 사주풀이로 속 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을목일간 여자 전생 지은업 부기 빈천 복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연월 일시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사주의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간인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내가 조금 강해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주가 돼서 남녀 모두 일간은 강한 것이 조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강해지려면 어떠한 사주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과연 을목인 여자가 신강이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 같은 비견급제가 주위에 많이 있거나 또 인성이 많이 있어서 생해주는 인성이 많이 있으면은 요 을목의 여자는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인수와 비견급제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도 요 을목의 여자는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강한 사주는 나를 도와주고 나와 같은 형제가 있으면은 신강한 사주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는 즉 어떤 게 구성이 되면은 신약한 사주로 돌아가냐 하면은 즉 나를 극하는 것, 금이 있으면 금극목하면 내가 힘들죠.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목생화하니까 나의 힘을 빼가죠. 그 다음에 밑에 토가 있다면 내가 목국토니까 나의 힘을 빼가기 때문에 내 주위에 금이나 화나 토가 많이 있으면은 요 을목의 여자는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사주는 즉 힘을 조금 빼주는 것이 좋고 신약한 사주는 도와주는 것이 희신용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신강 신약을 구하는 사주를 억부용신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으면 덜고 부족하면 채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우리는 억부용신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을목일에 태어난 여자가 신왕, 나도 왕하고 식왕, 식상도 왕하고 재도 왕하면은 요 식상은 자식에 해당되고요, 요 재는 재물, 부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신왕, 식왕, 재왕하면은 자식복, 돈복이 있는 여자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요 관왕까지 있으면은 즉 요 관은 남편성 또 직업성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좋은 남편이요 나의 직업이 좋은 관운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왕, 식왕, 재왕, 관왕하면은 자식복도 있고 돈복도 있고 남편복도 있고 명예도 있는 여자가 되니 요 을목의 여자는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을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행이 충이 없는 사주, 오행이 충이 없는 사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오행이 마치 구슬을 깨듯이 잘 흘러가면서 즉 이래서 여기에 이제 간목이 있는데 여기 경금이 있으면 어때요? 경금축으로 깨지죠. 그러나 깨지지 않고 오행이 구슬을 끼듯이 잘 흘러간 사주는 요 을목의 여자는 최고의 좋은 또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이 없고 마치 구슬을 끼듯이 잘 흘러간 사주도 남편복, 자식복, 돈복이 있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왕사주에 관성이 용신된 사주, 즉 무슨 말은 내가 강한데 강하면 나를 극하는 요 금이 금극목하는 금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는
남편복이 있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신약해요. 신약하면은 요 수생목 해주는 요 인성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 인성이 먹어야만이 요 수생목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옆에 금이 있다면, 여기 신금이 있다면은 유금이나 있다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이제 을목한테 생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관인상생이다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관인상생된 사주, 내가 신약한데 관이 인성을 생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주도 남편복이 있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복이 없는 사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신약 사주에 예를 들어서 요 을목이 아까 주위에 금이나 화나 토가 있어서 이렇게 신약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신약 사주의 관성이 기신된 사주, 관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금이죠. 근데 금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신약한데 금이 강해가지고 나를 극하는 사주는 남편복이 치질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신약한데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도 금이면 어때요? 그 다관이라 해서 많은 금이 나를 극하는 형국이요, 이 많은 남편성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을목의 여자는 남편복은 지지리도 없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많은 것을 우리는 다관이다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 다관된 사주도 이 을목의 여자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사주 원국에 합이 많은 사주가 있습니다. 합이 많은 사주. 자, 여기에 경금이 있다면 을경합하겠죠. 여기에 만약 축이 있다면 이쪽에 자가 있으면 자축이 합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합을 많이 하는 사주도 을목의 입장에서는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을목의 여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식상이 강한 사주, 식상이 강한 사주는 뭡니까? 요 을목의 입장에서는 화가 식상이 되겠죠. 화가 목생화하는. 근데 화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 되면은 내가 신약한 사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이렇게 화가 이렇게 강하면은 이 화는 자식이, 이 을목한테는 자식이며, 그 다음에 요 자식성이 또 이렇게 이제 화가, 자식인데 요 자식은 요 남편성 관을 쳐버립니다. 화극금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형국이냐면 자식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합이 많은 사주,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한 사주는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남편복 있는 사주, 즉 신왕, 제왕, 관왕 하면은 남편복이 있는 사주, 그 다음에 신왕 사주에 관성이 용신된 사주, 남편복이 있겠죠. 자, 신약 사주에 관인상생으로 돌아가는 사주도 역시 남편복이 있는 사주가 되고요. 또 을목의 입장에서 신약한 사주에 관성이 기신된 사주, 금이 나를 너무 극하면은 이 을목의 입장에서는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관성이 많은 사주, 관이 많으면 다관이라 해서 차라리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복은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사주 원국에 을경합이 있던가요, 지지에 자축이 있어서 자축합을 얻다든가 합이 많은 사주는 또 역시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을목의 입장에서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 뭐가 남편복이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화가 주위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주는 신약한 사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가 기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화는 자식성인데 자식복도 없거니와 이 화는 또 나의 남편성인 금을 완전히 녹여서 없애버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자식복과 남편복도 없는 그러한 을목의 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튼 간에 을목의 여자는 이렇게 이제 그 지장간에 을목과 간목이 있습니다.
자, 모든 역학사나 역학 선생님들은 지지의 지장간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간의 지장간을 보시는 분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다라 성락스님은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요 천간 지장간 법을 알게 돼요. 사주풀이를 할 때 아주 중요시해서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럼 지장간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저는 이 을목을 사람의 몸으로 보고 몸을 움직이는 요 지장간을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동해야 남녀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을목의 입장에서 남편성은 경금이 됩니다. 이렇게 경금. 그러면 금금목 하면 이제 정관이라 해요. 그래서 을경합이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지애들은 뭐 을목도 역시 을경합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간목도 이렇게 이제 기토만 보면은 각기 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는 이것도 이제 남편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지장간을 보지 않고 설명한다면은 남편성을 본다면은 즉 천간으로는 경신금이요, 지지는 신유금이 올 때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 간목까지 더하면은 기토와 합을 하기 때문에 뭐 기토 세운이나 기토 대운이 오면은 또 역시 이 을목의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예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이 있어요. 그러면 뭐 경금이 있어요. 그럼 을경합이죠. 여기에 금이 있어요. 그럼 을경합이죠. 그러면 이 남자도 만나야 되고 이 남자도 만나야 되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간목의 입장에서 기토가, 여기도 기토가 지장간에 숨어 있거나 여기도 기토가 있거나 천간에 기토가 뜰 수 있죠. 그러면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남자를 만나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남편 복이 있냐 없냐는 그냥 간단하게 내 을목의 입장에서 경금운이 내 사주에 경금이 많으면 많은 남자와 을경합을 하는 격이요. 요 기토 입장, 간목의 입장 기토가 여러 개 있으면은 나는 많은 남자를 만나는 사주가 됐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금이 뜰 때, 천간에 금이 뜨거나 지장간에 숨어 있거나 할 때 을경합으로 만난다. 또 간목은 기토가 뜨거나 지장간에 기토가 있을 때 갑기합으로 만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을목일주가 일간이, 즉 이렇게 이제 을축일주, 을묘일주, 을사일주, 을미일주, 을유일주, 을해일주, 이렇게 6개의 일주가 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6개의 일주 지지를 보고, 요게 이제 지지가 여자라, 여기 을목이 여자라면은 여기는 남편의 궁, 남편의 집이라 합니다. 자, 근데 집에 요렇게 이제 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남편의 집에 있는 축을 남편의 성격으로도 본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을축이 태어난 여자는, 자, 축을 깔았다. 저는 인자한 아버지 같은 남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장간에 기신계가 있어서 편인 인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남편이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을묘가 있죠, 을묘. 자, 그럼 을묘는 요것도 묘목이요, 요것도 지주로 묘목이고, 그러니까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죠. 그러니까 즉 나와 같은 것이다, 이게요. 나와 같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 같은 남편이다. 그래서 서로 양보가 없다. 서로 이기려 하는 그러한 힘이 비등비등해서 서로가 양보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 사주가 될 뿐더러 남편성이 좀 친구 같은 남편으로서 서로 양보가 없기 때문에 불화가 많고, 요런 남편성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화, 목생화하면 이건 상관성이죠. 우리가 이제 사융성, 편관, 겁재, 상관, 편인을 우리가 이제 사흉성이라는데요. 이렇게 이제 목생화, 상관성은 여기 남편이 이제 을사가 있어요. 그러면 목생화하면 자식 같은 남편, 그게 무슨 말? 자식은 어머니한테 뭔가를 자꾸 바라지요.
엄마 이것도 좀 해줘 저것도 좀 해줘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남편 성도 역시 자식까지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피곤한 남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미토 목국토음의 편제죠. 자 그럼 천재는 엄한 아버지 같은 남편 나를 힘들게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게 목에 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엄한 아버지와 같은 남편이요 나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남편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관성이죠. 그럼 바로 금극목 바로 지지로 오면 묘유충으로서 장생충으로 완전히 깨버린 형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엄한 남편 무서운 남편 항상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요 을목의 입장에서 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옆에 수가 있으면 금생수로 그래서 조금 좀 누그러지지만은 바로 인성이 없으면 바로 극한 형국이 돼서 부부간에는 상당히 좋지 못하다. 남편의 성격이 아주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항상 긴장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해가 올 수가 있죠. 을해는 이제 인수 아닙니까? 인수. 자, 인수는 어머니와 같은 남편. 그게 좀 자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상하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여보 와 이거는 여기다 놨어 저기다 놓지 않고 이러면 그거는 또 잔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선생님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려 든다. 역시 약간은 피곤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을목일조 을목일간 여자 전생에 지은업 부기빈전 부기로 사주풀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성불합시다.